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올랐는데 일단 FOMC 근접하면서 현실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자금 이동이 활발합니다. 오늘 이제 빅테크는 일제히 빠졌는데 다른 종목 쪽으로 그 돈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팔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팔고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순환 계속 돌고 있죠. 한 대여섯 개의 업종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3대 업종 지수 대부분 다 올라가서 다우 S&P 500 연중 최고치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러셀 2000 지수는 0.1%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 올라갔는데 빅테크는 전부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빅7이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다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 종목들별로 좀 살펴보면 그 브로드컴 주가가 오늘 10% 가까이 9%나 올라갔는데,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주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CT에서 AI 사업이 밝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1,10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1,029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4% 가까이, 뭐 중반까지는 거의 4% 올라갔다가 뒷부분에서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뉴욕주에 100억 달러 정도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칩 단지, 반도체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BM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입주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UBS에서 메모리 시장의 어떤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70달러 중반에서 9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 빼고, 엔비디아는 이제 빅테크니까 따로 움직였고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가 다 올라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중 최고치 경신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빅테크 내에서는 이제 애플이 오늘 그 내년도 출하량이 생각보다 이제 많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이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목표 주가도 250달러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일제히 빠지면서 애플은 뭐 별다른 힘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테크보다는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인데, 지난주에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3.4%, 그러니까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오늘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그 9년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물 국채 발행이 4.296%의 금리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발행됐던 금리가 4.5%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법 낮아졌죠. 그래서 금리 내려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물가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한 것도 오늘 빅테크 이외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날 수 있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MC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좀 현실론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C 전에 세 가지 연준에 질문할 게 있다. 당국자들은 인상이 끝났는지 인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갔는데 이걸 막을 거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결정할 때 그걸 어떤 걸 근거로 도대체 결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걸 답을 할 텐데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 2번 할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4번, 심지어 5번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내년도에 2번 내릴 것 같고, 첫 번째 인하는 3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이제 존 스톨츠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증시 5,200까지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 침체로 몰아가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알아서 금리 내릴 거야.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UBS의 마크 에펠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라갈 거다. 이미 긍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선 반영이 돼서 증시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거 이외에도 제가 찾아본 것만 거의 한 20개는 돼요. 코멘트가.
예, 20개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각각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제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막판에 매수해서 들어온 거 있었는데 그거 외에 보면 전차 매수하고 의약품 매수한 거 외에는 매도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순매수 2,500억 이상의 매수한 업종이 대다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기관은 기계와 철강 빼놓고는 또 대부분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유통, 그러니까 셀트리온 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 외에는 뭐 로봇주 매수한 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이제 대부분 업종 매수했는데 2차 전지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에 어떤 또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기관이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11월에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요 업종들 상승률을 좀 따져놓고 보니까 게임주가 그 사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가 제일 오히려 1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는 업종 내에서 HBM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HBM 아닌 종목군들은 그때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죠. 다음에 엔터는 거의 제자리고 이제 로봇이 좀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2차 전지고 게임주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순환매는 나름대로 돌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역순으로 갈 거냐 이대로 고정돼서 갈 거냐 여기 이제 제약을 제가 빼놨는데 제약을 포함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비교 차트가 5개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5개만 딱 그려놓고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역순으로 가는지 여기 제약 포함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고정이 되는지 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리면 CPI가 나옵니다. 예상치가 헤드라인은 3.1, 근원은 4.0.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비슷하게만 나오면 이제 좀 안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가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락가락 하면서 빅테크에서 현금화돼서 증시 밖으로 나가진 않고 뭐 가치주냐 아니면은 뭐 오늘같이 반도체냐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데 다만 어쨌든 빅테크가 오락가락에서 가락으로만 가면 좀 이상해지죠. 요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 어저께는 이제 중반 이후에 회복이 돼서 다행이었는데 중국이 빠지면 이제 홍콩 관련된 뭐 ELS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변동성은 환율하고 같이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반응이 생기는지 이게 또 수급 블랙홀 현상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초반에 반짝할 때 이제 또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더 세게 작용을 하는지 이게 이제 또 그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거 걸려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사실 거의 나갈 건 나갔을 겁니다. 관련된 매도는 이번 주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다라고 봐야 돼서 역으로 보면 이번 주 이후에는 양도세로 빠진 종목군들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업종이 플러스 양봉을 끝까지 낼 수 있느냐 가장 못난이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업종, 셌던 업종으로 다시 또 이동하는 계기가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CPI는 시장의 전망치가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헤드라인하고 이제 근원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로 한 4% 전후,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은 3.0이냐 3.1이냐 이 차이고 전월 대비는 거의 증가한 것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 다음에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한 0.3 전후에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망치대로 하단 쪽으로 나오면 뭐 시장은 굉장히 반갑게 볼 거고 만약에 이제 헤드라인이 3.3 코어가 3.2 이렇게 4.2 이렇게 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전망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수급이 그러니까 특정 기관 외국인 또는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펼쳐놓고 보면 서비스 업종 기관이 열심히 사고 외국인들 사고 개인 쭉 매도잖아요.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급이 이렇게 되고 있고 운수 장비는 이제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인데 특히 자동차 쪽이겠죠. 그래서 기관 쪽에도 좀 매수가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고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는 그 외국인들이 쭉 매수하다가
최근에 개인들이 조금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종목별로는 좀 다르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이 의약품 업종 쪽에 좀 매수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는 업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급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당분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